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인 거부 사태를 조폭보다 못한 형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법사위 설전 먼저 확인하시죠. 반팔 상하이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장관으로서도 사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산업 경제 전반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법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의를 입었네 벗었네 속옷을 입었네 벗었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윤기찬 부회장 참 보시는 국민들은 참담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 이 조폭보다 못한 형태로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옷을 벗고 있다, 수의를 벗고 있었다고 했고 또 누워서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워낙 더워서 체온 조절을 위해서 벗고 있었던 것이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벗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저는 정성호 장관의 저 말씀이 해괴한 작태예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뭐 안 나가는 이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특검법까지 와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는데 왜 거기 응하지 않느냐? 전직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의 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옷을 벗었다. 이 부분은 아니 옷 벗는 거 끌려가지 않는 거 무슨 상관이 있죠? 이 수의를 벗고 안에 이제 속옷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하고 이게 집행 못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마치 이것을 가십거리로 만든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의 그 점을 되게 희화했다는 거죠. 전직 대통령이 왜 그 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느냐 이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옷을 벗고 버텼다라는 식으로 뭔가 좀 모욕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답지 않은 답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 부분은 비판의 관점을 제대로 짚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법 집행 영장을 갖고 와서 집행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저걸 희화해가지고 마치 희생 자범인 양 옷 벗고 버텼다. 저는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다음에 가자마자 다시 입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설마 그 옷 벗고 나서 강제 집행에 응하지 않으려고 그게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치졸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 멘토로 불려졌던 심평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나 봅니다. 부당한 대우를 구치소로부터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직 대통령들이 수감이 됐거나 또 한명숙 총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동 수용실을 개조를 해서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기자재 집기를 넣어줘서 수용 생활에 예우를 해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연 윤석열 전 대통령 여기에 와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을 아무리 어떤 험이 있다 하더라도 사형수가 쓰는 방을 전직 대통령을 몰아넣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실상을 아신다 그러면은 좀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최명천 소장님, 지금 보면 사형수가 쓰던 방을 전직 대통령에게 주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이렇게 김계리 변호사 계몽령을 주장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특검이 민망하고 적나라한 내용들을 공보 내용으로 브리핑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내용도 아니다라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주식 뉴스였다면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뉴스였을 것 같거든요. 예.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속옷 차림만 입고 이게 무슨 자범과 관계없다고 하는데 자범들도 안 하는 거거든요. 실은 특검이 우리가 하다못해 집에서도 속옷만 입고 하더라도 손님이 오면은 다 옷을 차려입는 게 정상인 거지.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꾸로 특검이 오니까 입던 옷을 벗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더운데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 속옷만 입고 있다는 게 상식적인 건지 그게 그런 건 자범들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특검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옷만 입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가 수치스러울 정도 일을 한 건데 그것을 마치 뭐 알 권리니 무슨 뭐 그거를 모욕 죽이니 하는 거는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모욕을 줬으면 좋은 거지 무슨 국민들이나 특검이 무슨 대통령을 모욕 줄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건 뭐 김계리 변호사가 됐건 반성과 사과는 1도 없이 끝까지 참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좀 이 더운 날 더 덥게 만드는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인치하려고 했던 적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송영원 변호사 이게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은 소환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거죠. 근데 김건희 특검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인치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뭔가요? 사건이 좀 다르죠. 조은석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12.3 비상계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사건들은 가장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로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소한 혐의들도 그 비상계엄의 전후에 부수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가면서 조사를 하지 않아도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법해요. 그런데 지금 그 민중기 특검팀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는 법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특검법 2조 1항 13호에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예. 그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공소시효가 중단됐었기 때문에 6개월의 공소시효 중 당선 후 취임 전까지 2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뒤 넉 달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공소시효가 끝나요. 그 상황에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고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에서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 즉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조사실에 나오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조사 자체를 시도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장윤 변호사님, 이게 김건희 여사도 곧 6일 날 맞습니다.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일이에요. 네.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는데 네.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특검의 내용이 결국은 공천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인 건데 지금까지 수사팀에서 나온 얘기 또 보도된 내용은 목걸이가 진짜냐 가짜냐 12점이 있었다. 그림이 있었다. 1억 원의 현금이 있었다. 이런 것들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 못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의를 입었냐 안 입었냐 신발 사이즈가 250이냐 260이냐 이런 거를 자꾸만 공표하는 게 결국은 피해자를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의 얘기는요, 국민이 우롱당한 겁니다. 어느 피해자도 이렇게 반격하지 못하고요. 자율신경계 이상이라는 건 저는 국민들을 대단히 업신여기는 변호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집행을 할 때 옷을 벗습니까? 이게 어떻게 자율신경계 이상입니까? 그냥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물리력의 행사인 겁니다. 그런데 방문조사를 하면 하겠다. 그럼 방문조사하면 그래도 강제인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런 거는 상당히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수치심을 갖게끔 하는 전직 대통령의 행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목걸이도 그렇습니다. 목걸이라는 걸 처음에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빌려서 한 거다. 그렇지만 빌려서 한 거라고 하지 않고 나중에 말을 바꿨습니다. 모조품이다. 가짜, 가품을 하고 정식 외교 무대에 갔다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언론이 굉장히 집중해서 보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법적인 항변 절차에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신발은 어떻습니까?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샤넬 코리에 압수수색 해봤더니 2개의 샤넬백을 받았는데 3개와 신발 하나로 바꿔갔다는 겁니다. 통일교가 이권 청탁을 위해서 받았다는 혐의가 매우 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일 날 출석해서 정확하게 항변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특검의 수사 진행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착잡하겠죠.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걸 굳이 저렇게 나와서 했을 때 특검은 이걸 통해서 왜 이랬는지도 뭐 핑계 내지는 뭐 사유가 된다 하고 이걸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품격 낮아지는 건 뭐 본인이 감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거 외신들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꼭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야 됐나? 너무 자세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윤기찬 부위원장, 저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비판받을 지점과는 별개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너무 본질과는 관련 없는 것들을 밝히는 것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피의자의 망신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은 어떤 특검의 조사도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저는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먼저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특검법 만들 때 그 수사에 관련된 것들은 설명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원래 공보 규칙에 따르면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을 이유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지금 이재용 전 의원이 말한 게 그 부분이에요. 굳이 저렇게 그냥 불응했다, 아쉽다, 법 집행 절차에 협조해라 이 정도의 특검 브리핑이 나오고 무미건조하게 나왔어야지 저런 식으로 세세하게 다 말하는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란 특검의 경우에 사실 윤 전 대통령을 저렇게 빨리 구속시킨 것은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전 실책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구속시키지 않고 세 개 특검이 합동조사한 이후에 그럼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미리 구속을 시켜놓게 되니까 사실은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병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있겠지만 예.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전 내란 특검이 저렇게 빨리 구속시킨 것 자체가 약간의 실책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